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50대, 60대, 70대 부모님들이 새벽에 일어나 손주 돌보는 나라.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 현관문 앞에 매일 아침 아이를 내려놓는 젊은 부부들. 이 장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문제인 줄도 몰랐습니다. 내년부터 이 장면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내년부터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오전 10시에 출근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면서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혜택 많네. 우리 때는 꿈도 못 꾼 일이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요즘 MZ들이 편해졌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제도는 30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당해온 무임노동을 멈추게 하려는 국가적 시도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아침을 처음으로 재편하는 역사적 변화입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침 8시, 9시 정시 출근이라는 기준은 정말 오랫동안 사회인들에게 당연시 자리 잡아왔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규칙이죠. 현재와 달리 부모 세대의 직장 문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움직이는 분위기였어요. 팀장보다 먼저 출근해야 하고 상사보다 늦으면 괜히 눈치 보이는 상황이 흔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아침 정시 출근이라는 기준은 여러 사람에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부모도 아이도 조부모도 하루의 시작을 전부 이 시간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시간이 집안 모두에게 항상 빠듯하고 긴장되는 시간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누구 하나 여유로운 사람이 없는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아침을 떠올려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정신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나 어린이집 준비시키고 가방 챙기고 이 모든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이미 에너지 대부분을 쓰게 됩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으라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옷 입으라고 재촉하고 누군가는 버스 시간 보고 탁상 위에 놓인 서류도 챙겨야 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가끔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줄 수 없어? 아빠, 오늘은 회사 가지 마. 이 말이 부모에게는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80, 90까지 출근해야 하는 일정은 변하지 않으니 결국 부모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하루 중 제일 힘들어요. 회사 도착했을 때 이미 반은 지친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개인의 체력이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아침 일정 자체가 맞지 않는 구조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등원 등교 시간과 부모의 출근 시간은 애초부터 딱 맞게 설계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7시 반쯤 문을 열고 초등학교는 보통 8시 반 9시 사이에 등교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8시 9시에 직장에 도착해야 하죠. 이 사이에서 생기는 한두 시간의 공백. 부모는 이 시간을 채우는 게 늘 어렵습니다. 출근 시간은 고정돼 있고 연차는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아침 돌봄 인력을 따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공백을 채워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부모님들이었습니다. 60대, 70대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손주 집으로 가서 아이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등원까지 도와주는 모습. 한국에서는 너무 흔해서 이제는 그냥 그렇지 뭐하고 넘어가게 되는 풍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부모님들의 일정 포기와 신체적 부담이 늘 함께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억지로 움직이거나 본인의 병원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침 일정을 손주 시간에 맞춰 다시 짜야 하는 일이 반복되죠. 이건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님 스스로의 시간을 포기하고 꾸준히 부담을 감내하는 구조입니다. 부모 세대 역시 선택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아침마다 자리를 지키길 기대하고 대체 인력이나 돌봄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이 역시 아침을 충분히 함께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 급하게 준비해야 하고 정서적으로 여유를 갖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시 출근이라는 기준 하나가 부모, 조부모, 아이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게 하면서 가족 전체를 동시에 빠듯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구조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유지돼서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통계청과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조부모의 손주 돌봄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말에 잠깐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일상적인 돌봄의 일부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조부모의 도움 없이 아침 시간대를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집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생각보다 조부모님들 본인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 손주 집으로 가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쓰는 일이 아니라 체력과 건강을 계속 소모하는 일입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고 고개를 숙여 옷을 입히고 식탁에 앉혀 밥을 먹이고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은 젊은 부모에게도 힘든 일인데 60대, 70대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허리 무릎 통증, 어깨 관절 문제, 손목 통증 같은 돌봄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을 호소하는 조부모님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주병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 되었죠. 하지만 조부모님들은 이런 말들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힘들다, 아프다, 조금 쉬고 싶다.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자녀가 겪을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애는 누가 봐? 나 연차 못 쓰는데. 대안이 없다. 이런 걱정이 바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조부모님들은 아파도 참고 병원도 미루고 일정을 줄이고 집안일을 서둘러 마치고 손주를 보러 나가는 일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의 조부모 세대는 과거의 조부모 세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5070대는 여행도 다니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싶고 아직 일하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야 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느끼는 세대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출근 시간에 맞춰 손주 집에 들러야 하고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일정을 다시 짜야 하고 병원 예약을 손주 하원 시간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이건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조부모 세대의 일상과 선택권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체력도 건강도 정신적인 여유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쌓이는 조부모 환자들, 늘어나는 우울감 호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제는 좀 힘들다라는 고백들까지. 이제 조부모 세대도 예전처럼 이 부담을 계속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정책까지 등장하는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 여성 고용 데이터를 보면 출산 직후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고용 유지가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퇴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 바로 홀로 등교해야 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학교 등교 시간이 이르고 돌봄 시간이 짧고 하교가 빨라 근무 시간과 충돌하기 가장 쉬운 구조죠. 문제의 핵심은 아침 한두 시간의 공백입니다. 이 시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는 매일 지각 걱정을 해야 하고 조부모의 도움을 다시 요청해야 하고 결국 경력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개인의 퇴사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숙련된 인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들인 비용을 생각하면
고용 단절은 매우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차 출퇴근제, 십시 출근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 기업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 편들기도 아니고 좋아 보이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면 부모는 아침 돌봄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조부모 부담이 줄어들며 아침 시간대의 긴장감이 완화됩니다. 그 결과 경력 단절이 줄어들고 가정이 더 안정되며 아이도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10시 출근제는 누군가를 챙겨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 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족의 아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조부모님들부터 보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아침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손주 등원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본인의 일정과 상관없이 아침마다 서둘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부모가 아침 시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조부모님들은 이제 아침마다 손주 집으로 서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본인의 속도대로 일어나고 운동을 하거나 병원 예약을 오전에 잡을 수도 있고 하루의 시작을 본인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 세대를 보면 아침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깨우고 짧게라도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가방 챙기고 학교 앞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직접 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유가 생긴다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입니다. 아이에게 아침 시간은 하루의 감정과 집중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모가 곁에서 챙겨주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안정된 상태에서 등교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의 적응력, 감정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이 제도는 조부모에게는 여유를, 부모에게는 안정과 역할 회복을, 아이에게는 정서적 안전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할까? 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출생아 수 감소, 여성 고용 유지율 하락, 조부모 돌봄 구조의 한계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요소도 함께 흔들립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미래 노동 인력이 줄어들고 숙련된 인력이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조부모 돌봄 구조가 흔들리면 맞벌이 유지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침 한두 시간을 해결하는 건 그냥 편의 제공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손봐야 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늦추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 하나쯤 있으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침 8시 9시 정시 출근이라는 한 줄짜리 규칙을 지키기 위해 부모 세대의 체력, 조부모 세대의 시간,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까지 가족 전체가 조금씩 나누어 부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손댈 수 없었던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는 가족 내부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정으로 이 아침의 부담을 나누자는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정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새벽부터 아이를 챙기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또 부탁 전화를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필요한 사람에게 꼭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더 넓게 퍼지고 더 많은 가족에게 선택권을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